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녹화 시작. 오늘 또 방송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네. 우리 88TV 쪽에서는, 시간 맞춰서 오신 건가요? 문자 같은 거 없었죠? 유튜브 쪽은, 네. 구독을 해야지 볼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부자반 채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네,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놓고, 그 알림 종표시 있죠? 종표시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 얼굴을 일단 좀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짜잔. 네, 어때요? 네, 여기 뭐 금목걸이 좀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계신 분들은 지금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88TV 쪽은 네, 얼굴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선글라스를 안 끼려고 그랬는데 이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조명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세요. 네, 유튜브로 오시고 뭐 얼굴 보면서 한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잖아요. 네. 바로 나가셨네. 오늘은 이제 근데 끊어지는 건 없어요. 화면이 끊어지는 건 없어서 그래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 88TV 쪽은 나오는데 유튜브 쪽은 계속 끊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네, 지금 막 88 쪽에서 계속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유튜브로 가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유튜브로 오세요. 와, 들어와. 네, 들어와.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은요, 11일째 계속해서 올라가는 코스피, 네, 계속 오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뭐, 시장에서 지금 뭐 말들이 많아요. 네, 장이 계속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안 오른다. 네,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지난번에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고 지랄이더만, 이제는 또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네, 또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네, 청년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흰머리가. 네, 요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좀 가려야 되겠죠, 이제. 아유, 백발입니다, 백발. 네. 어느 틈에 이렇게 됐어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눈도 부시고.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모자 쓸까 했다가, 네, 괜히 또 잘 자리인데 모자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연 이대로, 좀 가보도록 했습니다. 나름 잘생겼어. 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먹어주는 얼굴인데.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세요. 그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도 있으시다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풀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 여기죠, 여기 화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전데요. 네, 저 때가 언제냐면은 한 4년 전, 5년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5년 전 한참 저 때는 이제 TV 많이 나갈 때 그럴 때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다 얼굴을 보여주니까 네, 굳이 뭐 TV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TV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갑시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네 가도록 하죠.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스피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11일째 코스피가 올라가긴 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네. 열흘째 오른 코스피 더 오를까요? 지금 290포인트가 넘어갔죠? 네, 290포인트.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나온 거라서 오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1일째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이거 메모장을 좀 써야 되겠죠? 짜잔 짜잔 짠. 메모장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주식학교, 네. 야간 방송, 네. 부재. 애들은 가, 네. 드림랜드로 꿈나라로 가라. 애들은 가라. 네. 부재는 이제 애들은 가라. 예전에는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자, 하면서 제목 좋은 이야기 나오면 또 계속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시장이 11일째 상승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요 이야기.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기. 시장의 전문가들.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누구예요? 최소한 성투사는 아니다. 네, 그죠?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칭하고 이렇게 뉴스에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 분석가, 네, 뭐 연구원, 네, 등등이죠. 네. 저도 예전에 그 제도권에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 제 말을 좀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제도권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살짝 싫어해요. 네. 뭔가 신뢰가 안 가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짜 같아? 나 지금 사짜 같아요? 아니잖아. 그쵸? 뭔가 신뢰감이 가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간판을 좀 달고 있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판 다는 거에 그냥 열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타이틀만 좀 따놓으면 어디 뭐 스카이 대학교, 뭐 무슨 대학교, 또 무슨 대학원, 무슨 학위, 무슨 자격증, 뭐 어느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판이긴 한데, 물론 그런 데 가면 좋기야 좋죠. 근데 꼭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뉴스에서는요, 이렇게 시장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나 분석가 또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분석했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내려간다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약간 힌트가 있어요. 뉴스에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실무진의 무역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반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이겨낼지 주목하자.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부정적이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느꼈죠. 아,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느꼈죠. 확신했죠. 뭐라고요? 아, 가겠구나. 가겠네.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간다 못 간다를 딱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희한해. 19금? 19금 뭐 해드릴까? 네, 이따가 한번 나오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네, 19금 지난번에 했더니 살짝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19금 정도까지만인가요? 아니면 오늘 20금인데 20금? 네, 20금요일.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만사형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은 출석 건너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뭐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요. 나중에 많이들 오시면 네, 출석도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게스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네, 좋아요. 그것도 좋고. 계좌 빨간맛 궁금해님, 네,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라이브 듣고 보네요. 네, 좋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물론 제가 방송을 자주 안 하고 있지만 자주 오세요. 녹화 방송이라도 계속 보세요. 계속 제 얼굴 붙들고 보면서 어이구 네가 그리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만져보시고 이제 사진 뽑아가지고요. 네, 아이고 만져보시면서 네 그렇게 위안을 삼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거 알려드렸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시장은 더 갈 거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뉴스 아침에 보신 분들 있나요? 이 뉴스 지금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은 그냥 정해져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라고 나오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스피가 더 오를까요? 드디어 이게 뉴스로 나왔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1번, 내려가면 2번. 자,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한번 적어봅시다. 네. 여러분의 선택. 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오른다 1번, 내린다 2번. 네. 자,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좋아요. 최강의 꿈님, 네, 리치마밍인가요? 망인가요? 네, 리치마망님, 네. 그 다음에 자영님, 귀요미 자영님이 여기 오신 거죠? 네. 자, 좋습니다. 1번. 오른다가 일단 만사형통님도 1번이시고요. 네. 오른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네,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이 뭐예요, 고인물? 네. 그냥,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수다, 이거 고수.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네. 잘하는 사람. 이제 시장을 대충 알아. 아찌 이 새끼들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그럼 올라가야지.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확신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뉴스가 열흘째, 11일째 올라가는 시장인데, 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다. 기술적 분석에서의 부담감도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부담감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면은요, 일반 투자자들은, 네.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에요. 네. 초보자가 아니야,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라서, 네, 고인물 투자자들, 네, 고수분들이시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하락이 올까봐. 무서워요.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무서워합니다. 떨어요. 또 빠지면 어떡하냐. 내 돈 또 뺏기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더 오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성투사 괜찮은 전문가. 괜찮아. 네,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전문가예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네.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누구지? 막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옛날부터 안 하셔서 그래요. 막 10년, 20년, 제가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TV에 나가가지고 한참 날아다닐 때요. TV 섭외 1순위 막 그렇게 될 때, 방송만 틀면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거지.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 많아요. 네. 나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뭔가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녔잖아요. 네. 네, 영두방님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해본다 이거죠. 어떤 분석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은 왜 올랐냐? 마리꼬님 어서오세요. 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얼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88TV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얼굴, 네, 귀여운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귀여운, 오우, 쉣. 네, 귀여운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세요. 네,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이런 거. 짜증나. 네, 아무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고요. 자, 시장은 그래서 왜 올랐는지 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봅시다. 자, 일단 뉴스 갈 거예요. 시장이 올라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연기금이 들어왔다 이거야. 연기금. 네. 9월 달에만 얼마 샀다고요? 뉴스에 나와 있죠. 2.1조 원. 2.1조 원은 얼마입니까? 2조 1천억 원입니다. 2조 1천억 원을 샀는데 뭘 샀냐? 네. 최근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한 종목, 상위 종목을 보니까 1번 삼성전자 3,600억을 샀어요. 2번 하이닉스 1,598억 원을 샀습니다. 현대차 671억, 셀트리온 616억, 삼성중공업 480억, 한국조선해양 458억, SK텔레콤 371억, 삼성바이오로직스 356억, 포스코 346억, 롯데케미칼은 341억 원을 샀습니다. 누가 샀다고요? 연기금. 연기금을 왜 구원투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기금은 왜 구원투수인가? 네. 연기금은 왜 구원투수일까요? 연기금이 누구죠? 연기금? 연기금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넌 누구냐? 네. 누구냐, 너? 연기금 누구예요? 연기금이 누구다라고 딱 아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연금 기금이야, 그냥. 연금. 네. 국민연금, 대표적인 애들이. 네. 애들, 국민연금. 네. 뭐, 사학연금. 이게 연금. 네. 기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금은 누구의 돈으로 투자를 하나요? 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만 따지고 봅시다. 국민연금은 누구의 돈으로 투자를 하죠? 누구의 돈? 국민의 돈. 네. 국민의 돈으로 투자합니다. 네.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쁜 일 중에 하나죠. 이게 국민연금 여러분들 안 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월급에서 떼어가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 개별적인 사업자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요. 연금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국민연금 내라고. 그래서 안 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강제예요. 강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법으로 정해져 있대. 강제로 내야 된대. 누가 그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요. 국민연금 그거 10만원 넘게 뛰어가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봤지. 그랬더니, 선생님, 힘드셔도 내야 돼요. 힘드셔도 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를 할 때는, 이게 저렇게 나오거든요. 사업소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에 그런 의도는 있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슈퍼 401k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노후에 편안하게 해주는 연금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후에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노후에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뭔데? 그 왜 필요한데? 그죠?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말이에요.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지죠. 지금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이미 뭐 그런 노인연금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시면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왕성하게 방송을 보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요 중에 대부분 있어요. 30대, 40대, 50대, 저도 딱 40대 중반, 네. 그게 딱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이 된다. 네. 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잠도 자야 될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뭐 일단은 뭔가 활동적인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돈을 지원해 줄까요? 노인에게 누가 돈을 지원해 주나? 1차는 자식들이 해주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자식들 부양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요즘에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네, 너희들에게 짐이 안 되는 그런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이 나의 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 마인드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인들을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고 그냥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 맞아요. 자식을 믿으면 안 돼. 지금은 자식을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키워주면은 너 알아서 살아 그러고 발로 뻥 차고 네 우리 와이프하고 놀러 다니려고 어쨌든 1차는 자식이 부양해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부양을 안 해주게 되면 2차 누가 지원해줄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해요. 바로 이거죠. 네. 저 2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식들이 부양을 해주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얼마 필요하세요? 200이요, 300이요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후에 노인들에게 뭐를요? 정부의 지원금을 낮추는 역할 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취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걸로 이제 뭐 부자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노후에 내가 만약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뭐 50만 원 정도 보태준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뭐 50만 원만 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젊은 세대의 역할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 이제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부양해 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될 것이다. 왜?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늙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가장 믿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돈. 네. 돈밖에 없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명절에, 네. 명절에, 서로 이제 부모님 집에 안 오려고 하는 며느리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꾀를 내가지고, 자고 가는 며느리에게는 100만 원을 준다. 그랬더니, 서로 자고 간다고 막 싸운다고. 네. 돈이 힘이야, 돈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 이런 연금 같은 경우는 뭐 들고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점에서의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힘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늙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돈을 꽉 쥐고 있어야지 자식들이 와가지고, 네, 뭐라도 좀 비벼대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조금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고, 그 보조 역할이 결국에는 우리 자식 세대, 어린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그 짐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기쁜 마음을 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좀 덜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거지, 국민연금이 이뻐서 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강제로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국민연금을 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어쨌든 근데 정답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얘기 잠깐 했는데요. 살짝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민에게 삥을 뜯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국민의 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부 정책에 활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누가 관리를 할까요? 국민연금이 물론 관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누가? 정부가 여기에 입금을 불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연기금에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 좀 도와줘라. 조금 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것들 누가 있어요? 정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기관은 누가 있을까요? 아니지. 기관 말고 수급. 자, 수급을 봅시다. 수급에는 누가 있다고요?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입김 통하는, 여기서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수급은 누구? 기관이죠. 네, 기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부가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코리아 너무 좋아요. 빨리빨리 사주세요. 라고 이제 콩글리시로 막 얘기했어. 외국인들이 지들이 꼴려야지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들이 이게 딱 보고서, 코리아 괜찮네. 좀 사볼까? 해가지고 제임스가 들어와서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외국인들이 뭐, 그냥 한국 좋다고 막 그게 떠든다고 해서 외국인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사주시오 해도 외국인들은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에이, 뭐 그래? 그러면서 안 사주죠.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정부랑 반대로 해요. 희한하게도 말이죠.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개인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다 이상한 안티 댓글들을 막 써. 어떤 정부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정부가 뭐 하자 그러면 개인들이 다 안티. 뭐 이번 정부가 뭐 하자 그래도 개인들이 다 안티. 희한해요. 네, 정책적인 부분도 다 안티야. 그냥 다 안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뭐만 하자 그러면 그냥 불신부터 늘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또 속이려고 막, 네, 그동안 워낙에 정부가 신뢰를 안 주기도 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수급은 바로 기관 하나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정부가 비빌 곳은 어디라고요? 비빌 곳은 기관뿐이다. 근데 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죠. 뭐 증권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기금도 있고요. 기업, 기타 법인 이런 기업체들이 하는 투자도 있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투신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정부가 비빌 곳은 또 누구예요? 이 비빌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또 비빌 수 있는 곳, 이 연기금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연기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금력도 가장 크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에 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연기금, 특히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뭐예요? 무슨 신호? 무슨 신호? 이거 무슨 신호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무슨 신호? 바닥이 잡히려고 한다. 바닥이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걸 바닥이야! 라고 할 수 없겠는데, 바닥을 만들려고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시장에 많이 하락했을 때, 연기금이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을 잡아줍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네, 작년 10월이요. 제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했죠. JW존님 어서오세요. 네. 기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닥은 아니겠지만, 곧 바닥이 잡히겠네요.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만 보실 수 있는 바닥의 신호입니다. 지금은요. 자, 9월에만 2.1조 원 샀다고 그랬어요. 9월에만. 누가요? 연기금이. 9월에만 샀다는 것은 뭐예요? 8월 달에는 지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지수가 어땠어요? 네. 2000포인트 깨지고 난리가 났었죠. 망한다는 얘기 나왔죠. 난리 났었죠. 계좌가 네. 어디로 가는지 막 정말 주식 투자 다 찢어버리고 접어버리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았죠. 맨날 눈물로서 밤을 지새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하락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아, 더 이상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을 잡아줄 것이 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관들이 내 음료수 어디 갔지? 이럴 수가. 물을 마셔야 되겠네. 내 음료수 단풍이가 물고 갔나? 마시려고 사다 놓은 게 이런 제기랄. 내 음료수 어디 갔어? 그래서 물 안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막 빠지고 있을 때 기관의 매수가 뿅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신호예요. 무슨 신호? 상승 전환, 상승 포인트 전환의 신호다. 네, 좋은 거 배웠죠? 시장의 바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시장이 왜 올랐느냐? 연기금이 들어왔으니까. 네. 연금이 들어왔는데 뭘 샀어요? 대형주를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만 다 산 거예요. 대형주 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상장된 모든 기업의 주가를 가중평균으로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그냥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에 만약에 1000개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1000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쭈루룩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놔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그 시가총액에 대한 그 비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더 많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0.1%가 0.2%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1%만 상승하면 시장은 0.2%가 삼성전자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쓸어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게 바로 연기금이 매수한 것에 대한 효과입니다.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게 되는 거지. 아직까지 실경제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증시가 좋아진다는 것은 거품이 생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계속 들어보세요. 거품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의 바닥을 잡기 위해서 연기금이 들어온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쵸? 네. 연기금이 들어왔으니까 시장은 바닥을 잡은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시장이 거품으로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상승할 만한 요건들이 더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또 들어가 보자 이거죠. 네. 이제 시작이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짜잔. 이거 봐라. 메모리 반도체에 봄이 오나. 외국인들이 IT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대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인. 대만 반도체,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약 16%? 17%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출이 증가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출이 증가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매출이 증가했다. 뭐예요,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죠. 그죠?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감이 안 와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통닭 가게를 열었어요. 통닭집. 예, 통닭집을 열었는데, 그냥 맨날 그냥 파리만 날리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통닭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팔리고, 먹던 사람들이, 와, 맛있다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그죠? 이제부터는 뭐가 되고 있다고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회식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술집들이 막 그냥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데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회식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매출이 많이 올랐으니까 회식들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술집들이 또 다시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 업종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특히 이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문 생산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그 외부의 다른 기업들이 이 회사에게 뭘 많이 했다고요? 뭘 많이 했을까? 수주를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만들어줘라. 대만 반도체는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주겠습니다. 어이구, 이번 달엔 더 많이 만들었네. 그거예요, 지금. 자, 반도체 업황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흐물흐물 다 묻어져 내렸어요.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죠? 2017년도에. 여기에는 또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늘 벌써 지금 몇 가지밖에 안 왔는데 41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샐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왔죠. 네. 그러면서 그냥 막 이때는 실제로 업황도 좋았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중국 같은 데서 와가지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거 2분기 때 3분기 반도체를 웃돈을 주고 다 사갔어. 네.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이 이야기하면서 주가 엄청 뛰어 올려놨었죠. 네. 그냥 막 삼성전자 계속 사야 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JW조님 아직 일이 없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네, 해드려 볼게요. 요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은 일이 없을 수 있어. 네. 근데, 요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제 회식 좀 하겠구나. 네. 보너스 좀 나오겠구나. 그 생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2017년도에,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어요.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뭘 했냐면, 장사가 잘 된다니까, D램의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재기 한 거예요, 사재기. 사재기를 엄청 해줬어. 그냥, 네. 창고에다 가득가득 써놓고, 그냥, 네. 앞으로 엄청나게 팔린다고 하니까, 네. 무지하게 사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생각보다, 늘긴 늘었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않았고요. 한 가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공급은 재고라고 하죠. 재고가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어. 늘어남. 엄청, 네. 요를 빼면 되겠구나. 네. 엄청 늘어남. 네. 재고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재고를 좀 뭐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재고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한 얘기죠. 수요를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때 터진 게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때 터진 게 무엇? 네. 이 터진 게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죠. 무역 전쟁. 네.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빵 하고 터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서로 간에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양 국가 간의 뭐가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뭐 경기적인 어떤 그런 성장력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실제로 양 국가 간의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중국이 피해를 많이 봤어. 왜냐면은요, 중국은 일단은 뭐예요? 싼 거. 중국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게 뭐예요? 싼 거. 그 다음에 질이 안 좋아. 싸고 질이 안 좋은 게 중국 거잖아. 그래서 일단 중국 제품 하면 뭔가 신뢰가 좀 안 가죠. 요즘에는 많이 그게 나아지긴 했는데 요즘엔 뭐 대륙의 실순이 뭐니 해가지고 많이 이제 품질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중국 거는요, 일단은 우리나라 거가 10,000원 하면은 중국 거는 2,000원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쓰면 없어져. 한 번 쓰면 이제 망가지거나 뭐 뭔가 마감 처리가 안 돼 있거나 뭔가 독한 화학제 냄새가 난다거나. 네. 특히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제가 애용했었던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갑은 제가 중국에서 그 짝퉁 지갑을 아주 싼 값에 저는 요즘에도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사고 싶어요. 왜냐면 중국은 가죽값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가죽이. 그래서 정말 좋은 가죽을 진짜로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이커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구찌 갖다 받고 샤넬 갖다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가죽은 너무 좋아. 가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감 처리가 안 돼. 연병하고 이게 바늘로 꼬맨 게 막 터져 나가고요. 본드로 지진 게 막 떨어져 나가고. 그 가방이 이렇게 생긴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이제 이렇게 딱 붙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똑딱이처럼 자석처럼 이렇게 딱 붙는 게 있는데 이게 가방을 딱 열었는데 똑딱이 그 뚜껑에 붙어야 되는 똑딱이가 여기 붙어갖고 떨어져 버린겨. 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시계가 막 바늘이 다 떨어지고 뭐. 참 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싼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네. 그걸 감안하고 사는 거죠. 근데 싸다. 중국은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싸다. 그거였는데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니까 중국 제품이 싼 제품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비싼 중국 제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안 팔리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인데가 될 수 있는데 안 팔리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라고 해요. 중국이 텔레비전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거 갖다 써서 조립해가지고 내보내요. 화웨이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판넬 갖다 붙이고요. 안쪽에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갖다 붙이고요. 조립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게 중국의 휴대폰이에요. 그게 중국의 TV고요. 그러면 중국의 TV나 휴대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전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 반도체 시장에서. 근데 이게 재고량이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역 분쟁이 빵 하고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더 다운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막 늘어나면서 가격이 막 떨어져. 가격이 낮아지는데도 팔리지가 않아. 아, 삼성 짜증나죠. 실적이 2018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적에 차이가 나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언제 좋아지느냐 막 그거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기간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도와준 정말 그 은혜로운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나라. 은혜로운 10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 새끼가 누구냐면 아베가 아주 도와줬죠. 네. 진짜 이거는 아베를 우리가 그냥 이게 뭐 개새끼다 10새끼다 이게 욕을 할 게 아니라 약간은 아베에게 뭔가 이제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조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왜냐면 아베가 도와줬어요. 아베가 우리나라 전략 물자, 우리나라 그 전략 산업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노리고 수출 물자에 대한 그 규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만 놀란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놀랐어. 어쭈 저 미친 새끼 봐라. 왜 저랬지? 일단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분석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일본이 저렇게 전략적 물자를 안 주면 당장 한국이 반도체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전 세계 70%의 반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재고 무지하게 떨어지겠구나. 이제 재고가 쭉쭉쭉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죽게 되겠구나. 왜? 수요는 일정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잖아요. 컴퓨터 다 쓰잖아요. 노트북 있잖아요. 태블릿 PC? 또는 그 외에 그냥 밥통을 사더라도 요즘에는 반도체 들어가야 돼요. 또 뭐 있어? 시계를 사더라도 반도체 들어가야 됩니다.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동차에도 덕지덕지 붙이는 게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반도체야.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부터는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생각해봐요. 가격이 빠박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가 우리한테 계속 욕을 먹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준 입장이에요, 아베가. 네. 그래서 좀 너무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도 뭐 10새끼는 10새끼지 뭐, 그죠? 네, 이 개새끼야.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이제 도와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요 5G가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5G가 10월부터 시행이 돼요. 이 새끼들 좀 느리죠? 만만들여서 중국 애들은 원래 좀 천천히 가요. 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뭐, 하긴 우리나라도 뭐 다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중국은 이제 천천히, 네, 뭐, 만두도 먹고, 뭐, 이렇게 좀 뒹굴뒹굴 하다가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네, 10월부터 시행한대요. 네, 5G를 10월부터 시행하는데 얘네가 누구냐면 화웨이예요, 화웨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애들하고, 예, 니하오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이제 5G 언제 하냐? 막 그랬더니, 뭐 곧 한대요. 누가 하냐? 그랬더니 화웨이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너무나 좋대. 내가 전화한 애들만 미친 애들인가? 왜 그냥 공산당 너무 좋아요. 시진핑 사랑해요. 화웨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중국을 손절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중국을 손절하면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지? 이번에 다음 달에 중국을 한 번 더 가거든요, 제가. 네, 중국을 한 번 더 가는데 그거를 이제 가서 손절할지 안 할지 한번 진짜로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고. 네, 무조건 공산당 최고야. 네. 자, 아무튼 5월 이 5G를 10월달에 시행을 하는데 화웨이가 5G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야죠. 뭔가를 막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한테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를 막 확충하고 있고요.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5G 시장이 열리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요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면 이따가 나온 얘기까지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중간에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 네.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아까 왔었는데 지금 없는 사람 해가지고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5G에 대한 수요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중이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어 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그 JW 조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안 오는데요. 아직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아직 물건 없는데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극적극적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지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요. 계곡에 한번 가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고 할 때 계곡에 한번 가보세요. 추우니까 뭐 안 가시겠지만은 계곡에 한번 가보시면요.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얼음이야. 계곡물 위는 얼음이거든요. 얼음인데 그런데 그 얼음 밑으로 뭐가 흘러가냐면 물이 꽉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추운 겨울에는 그 물 밑에까지 꽝꽝 얼어가지고 그렇게 있던 것이 그냥 위에는 아직까지는 얼음인데 밑으로 그냥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속 안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이 없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체감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제 좋아지니까. 네. 이제 좋아지니까요. 실제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내년이나 돼야지 좋아질 것이다. 내년이나 돼야 될 것이다. 이 얘기 했었어요. 내년쯤 돼야지 된다. 원래는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역 분쟁도 길어지고 막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그냥 뒤로 미뤄져 가지고요. 내년이나 돼야지 이제는 그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년이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냥 막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요런 상황들 아베가 도와주면서 진짜 아베가 1등 공신입니다. 네. 1등 공신. 네. 얘는 특별히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 1톤 정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우리나라를 이번에 아주 그냥 증시를 좋게 만드는데 아주 그냥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베한테 개인적으로 약간은 고마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를 아베한테 다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목욕도 하고 좋잖아. 그냥 목욕 딱 하고 막 고질라가 탄생하지 누가 아나? 등에서 막 방사능 나오면서 네 고질라 아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재밌겠다. 그래 영화를 한번 찍든가. 하여튼 아베가 이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JW 조님도 조금 있으면 일이 바빠질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를 지금 맞추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소진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협력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오다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빠지실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어. 네. 그래서 업황이 이제 호전이 조금 빠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4분기나 1분기쯤 돼야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직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IT 업종은 뭐라고요?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요? IT를 왜 좋아하죠? 외국인들이? 영어라서 나 외국 사람 IT 영어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IT가 된 배경은요, 뭘까요? 대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의이기 때문에. IT가 뭐 대단히 좋아서,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이런 그 선두 기업이기도 하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단연코 1등에 서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들어간 이유는 등치가 커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현대차가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앞질렀어. 자동차로 그냥 뭐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다녀. 벤츠, BMW, 뭐 포르쉐 뭐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엄청난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됐어. 그럼 외국인들의 가장 선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투자하려고 해요. 미국에 요즘에 뭐 해외 주식 좋다니까 미국에 한번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 응?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뭐 무슨 기업에 투자하실 거죠? 뭐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잘 알려진 거지. 대장들 그냥 큰 것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저 구석대기 뭐 시골 산골 구석대기 처박혀 있는 그런 종목 찾아내가지고 하이쿠 내가 저평 가지고 찾았네 그러면서 투자하실 게 아니란 이야기죠. 외국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을 다 두들겨가지고 그냥 뭐 걸레 같은 주식들 찾아내가지고 아이쿠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래갖고 매수해서 그냥 담아놓고 수익 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걸 잘 못한다는 얘기죠. 왜? 자기네들 할 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거, 그것을 첫 번째로 선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종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주가가 왜 계속 올라가는지. 중국이 돈풀기를 나섰대요. 돈풀기. 중국이 돈풀기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죠. 중국이 돈을 풀었다. 금리를 인하했다 그랬습니다. 인하했다. 중국의 그 대출 우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VIP 고객들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거야. 야, 너는 우리 은행의 VIP니까 이자 조금만 내라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깎아주는 것이 이제 그 대출 우대금리의 인하입니다. 중국이 돈을 풀었다라는 것은 이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대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뭐 중국은 전부 다 대출을 할 때 다 우대금리 적용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건가요? 아무튼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금리를 좀 낮췄다는 얘기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죠.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으니까 조금 더 많이 빌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잘 갚는 사람들이야.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돈을 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더 활발하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경기 부양의 효과. 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합니다. 경기를 부양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할 수 있는 게 뭐죠? 환율이 내려간다. 환율이 내려간다. 자,
환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요, 그 나라의 그 경기가 안 좋다, 좋다를 그대로 반영해줘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관, 이런 것들도 반영해줍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상승했다. 네. 기관님 어서오세요. 환율이 상승했다. 이것은 쓰면서 해야지 안 헷갈리죠? 네. 환율의 상승은 뭘 의미하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죠?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 환율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쉬워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1000원짜리가 1달러에 팔리던 게 1200원에 1달러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환율 입장에서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한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다. 왜? 기축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항상 1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할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88TV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면 저의 멋진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성투사만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채널 모르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에 오셔서 성투사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근데 돈의 가치가 언제 떨어져요? 그 나라가 그지 같을 때. 그죠? 그 나라가 그지 같을 때요. 아이, 그지 같은 나라의 돈, 이거 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별로 선진국인 것 같지 않을 때, 별로 발전한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장탕탕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의 가치가. 네. 와장창창,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비싼 거예요. 얼마 주고 산지는 몰라. 난 이런 거 비싼 거 사본 적이 없어서. 네, 집에서 굴러다니던, 네. 옛날에 유행하던 거래요. 네. 옛날 거 꺼냈어요. 이게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안 끼면은 눈을 제대로 못 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카메라 마사지를 이렇게 얼굴에 좀 뽀얗게 나왔잖아요. 얼굴이 아 예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카메라 마사지 조명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조명빨이에요 이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TV 방송에 많이 나가 보시면은 다 알게 돼. 네. 그래서 여기 엄청 더워요 지금. 엄청 더운데 참고 있는 거야. 왜?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그냥 겨울에 그냥 그 똥꼬치마 입고 다니냐. 그 왜 그래? 겨울에 왜 그 추운데 똥꼬치마 왜 입고 다녀? 그냥 그 느씬한 각선미 그냥 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면 이뻐 보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겨울에는 다 그냥 멋쟁이들은 다 얼어 죽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명이 딱 꺼지는 순간 얼굴이 칙칙하게 변해.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옛날처럼 빛나던 얼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라도 그지 같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뭐. 나라가 그지 같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오게 되고 그 나라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투나라에 투자를 했어. 성투나라. 성투사 왕국, 성투 킹덤이야. 여기에 딱 오셔가지고 투자를 막 했는데 성투사가 맨날 수천 먹고 막 길에서 전 부치고 무례 해가지고 막 네, 오늘 뭐 먹었냐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고 막 네, 전봇대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막 맨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투자하고 싶겠어요? 아우 저 새끼 또 술 처먹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떠나고 싶겠죠. 그럼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라고. 아 뭐 말하니까 좀 그지 같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가 그지 같으면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럼 떠나고 싶겠죠. 떠나려고 하면 이 나라의 돈을 자꾸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반대의 입장이겠죠. 환율의 하락은 돈의 가치가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매도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매수한다.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요,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원화가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 1달러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1000원에 1달러예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 그럼 나중에 1200원을 줘야지 1달러 받거든요. 근데 나는 1000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달러가 아니라 뭐 한 90센트나 이렇게 받겠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데 내가 매도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돈을 그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환손실. 이 환율로 인한 손실을 보는 것이 환손실.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지금 1000원이고 1달러예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900원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네. 매수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1달러에 더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현재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포인트들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서의 외국인들 매도를 멈추게 하는 부분,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의 그 매수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지 않고 환율이 내려가면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할 때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억울했던 게 있었죠. 지수가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문제였어요? 외부 변수였거든요. 우리나라 사실은 잘못 없었어요. 억울했지. 그냥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하다가 싸웠지. 예. 그리고 일본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수출 규제한다고 지랄했지.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지. 우리나라 사실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잘못했어 우리나라가? 예? 성투사를 이렇게 그냥 제야에 묻혀놓은 거? 네. 우리나라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뭐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지. 우리나라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한 거예요.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요 대외적인 변수가 나오면서 뭘 해줬어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미중 무역관계,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 부양으로 막아주고 있지. 얼마나 좋아요. 네. 중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고, 환율 떨어뜨려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위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우리나라 1등 업종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데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환율 하락에 대한 외국인들 들어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거, 연기금도 바닥이니까 정부가 야 좀 도와줘, 지수 좀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사고 있어. 그 다음에 환율 내려가고 업황 돌아서니까 누가 또 사고 있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고 있어요. 아따 좋다. 네. 너무 좋아. 기가 막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고 있으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죠. 바로 이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 완화.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중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고 있겠죠? 19일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I am American, 我是中国人,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지들끼리 말이 통하겠나? 네, 서로 영어 하겠지. 그리고 쭝얼쭝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얼굴 봐라. 트럼프 얼굴 왜 이렇게 찍혔지? 네, 시진핑도 약간 씁쓸하고. 이거는 예전에 언제예요? G20 회의 때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아무튼 인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실무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어요.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협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뭘 하냐면, 그냥 협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뭘 하기로 했죠? 그 전에 이제 뭐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주기로 했다. 대두 수입 많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협상만 그냥 하고 그냥 중국으로 돌아갔을 건데요. 다음 주에 미국의 농가를 방문하겠대요. 농가. 곡창지대, 네브래스카 이런 데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이런 제스처를 취할까요? 중국이 왜 갑자기 미국의 농가를 방문한다는 걸까요? 왜? 뭐 때문에? 어때서? Why? 무엇 때문에? 봅시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네. 중국 협상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협상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협상단이 중국 협상단이 협상을 끝내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에 남겠다. 네. 미국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미국의 농가를 방문하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농가, 미국의 농산물 왜 이쪽으로 집중하는 걸까요? 왜 아베가 지난 G7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아유 저희가 옥수수 다 사드리겠습니다. 그 옥수수를 다 사가지고 품에 안고 미국 자기네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욕을 처먹었는데도 그냥 좋다고 얘기하면서 옥수수를 다 사갔을까? 왜 트럼프에게서 농산물을 사주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농산물에 왜 집중들 하고 있는지, 중국, 일본, 왜 농산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농민들, 미국의 농부가, 미국 농부들은 누구? 트럼프의 지지 세력입니다. 텃밭이죠, 텃밭. 네, 텃밭.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에게서 농산물을 사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트럼프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왜? 왜요?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농부들이 잘 산다, 나 먹고 살만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누구 때문? 트럼프 때문. 에? 트럼프가 뭐 했어요? 중국하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해낸 거 아닙니까? 농부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농부들? 내가 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뭘 해야 되겠어? 여기서 트럼프 만세! 만세 만만세. 그거 해야죠. 재선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도 미국에게서 농산물 사주겠다, 더 확대해주겠다 얘기하는 거, 이런 의도 깔려있다 보시면 돼요. 일본이 아베가 가가지고 그냥 사바 하면서 그냥 옥수수 다 사가지고 온 것도 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도와주겠다. 지금 중국이 농산물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다. 도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사실상 트럼프의 재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은 더 버티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네.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약간 느린 감은 있어도 멍청이들은 아니에요. 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주파나 두들겨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트럼프가 재선을 만약에 성공하게 됐을 때 중국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한 경제 분석실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 2030년도가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1%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성장률이 1%도 안 된다. 물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6%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10년 만에 1% 성장률 떨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급속도로 빠질 거 아닙니까? 5%로 빠졌다가 4% 빠졌다가 3%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버틸 힘이 없겠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중국도 지금은 경기적인 부양책을 끌어올려야지 되거든요. 2등의 자리에 머무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걸 잘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계속 버틸 수도 있겠죠. 뭐 싸우자. 예. 중국 상무부에서는 이런 발표했었잖아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만 무역 분쟁이 더 이상 심각하게 커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무역 분쟁이 어떤 그런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미국 그까짓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냥 이쯤에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네. 세계 평화주의자 났네. 네. 평화주의자 났어. 네. 평화주의자. 중국은 일단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뒤로 걱정하는 건 그거겠죠. 경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1등이 아니라 2등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장기 집권에 대한 기반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중국이 품었던 이런 야심, 그동안 1대1로 하면서 삽질했던 거, 정말 삽질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그걸로 게임은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미국에게 농산물을 구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미국은 이 농산물 구매를 하는 중국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어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보장관은 뭐 중국 관세가 100% 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저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이야기고 잘 되면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쪽에서 이란 지금 뭐 중동 지역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중동 지역의 지리적 불안감. 예멘의 제가 해드린 거, 사우디, 그거 얘기 보셨어요? 아직 유튜브를 또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사우디가 왜 공격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요, 제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유튜브 채널에서 성투사를 치세요. 여기, 유튜브에서 검색, 성투사. 네. 성투사만 치면 돼요. 네. 성투사 이렇게 치면은요, 성투사가 나와. 성투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성투사를 이렇게 짜잔 하고 클릭을 해요. 짜잔, 성투사 클릭.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사우디는 왜 피격을 받았을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강의해 놓은 것도 있고요. 요것도 보셔도 됩니다. 이 사우디는 왜 피격을 받았을까? 요거 보시면은요, 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내가 있네. 네. 이 모양새가 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아침 시황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지리적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중국이 지적재산권 포기는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미국이 협조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포기는 제 생각에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는 그런 자기들끼리만의 계약 있잖아요. 네, 미국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다른 나라는 포함시키지 않는 뭐 그런 정도. 다른 나라 건 마음대로 베끼면서 미국 거는 그냥 뭐 돈 주고 베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약간의 뭐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겠지. 아니면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든가. 중국은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미국을 따라잡는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미국 밑에 2인자로 남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2인자로 남는 방법이 가장 중국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지리적 불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어요. 아람코의 석유시설 두 곳을 때렸습니다. 두 군데를 때렸는데, 그래가지고 570만 배럴이 감산이 됐어요. 사우디 1일 생산량이 절반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인데, 요게 이제 깨졌는데, 예멘 반군이 손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열받쩡!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있으면 아랍에미리트도 내가 공격할 것임!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사우디하고 미국은요, 뒤에 배후가 이란이다. 이란. 그러면서 그 공격했던 무기 파편을 가지고 왔는데, 이란산이더라. 이란제 무기더라. 이란 거 무기더라. 그래가지고,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란이 꽈장창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탱이 가는 거죠, 뭐. 그럼 중동 지역에 제2의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가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은 하지 말자. 트럼프도 이런 얘기했어요.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단계에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동의 지리적 불안감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예멘 반군이 또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우디 쪽이 열심히 복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국이 전략적 비축률을 이용해 가지고 해소를 해주게 된다면 유가도 안정화되고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지리적 불안감은 이제 끝났다. 네, 끝났다. 끝날 수 있다.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잘 보세요. 연기금 일단 들어왔죠. 자, 지수가 왜 올라가느냐. 네, 지금 더 오를까요? 라는 그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글쎄요, 오를까요, 말까요, 잘은 모르겠네요. 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잠깐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 연기금이 등장했어요, 연기금이. 시장에 연기금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이 경기부양책, 즉,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하락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인도가 아니죠. 저기 중동 지역에 불안감이 진정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다 좋은 소식이야. 네. 다 좋은 소식. 악재 어디 있어요? 악재 나오라고 그래. 악재 나와. 없네.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당연한 거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냥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었던 외부적인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경기부양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나올 수가 없어. 번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경제지표라든지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들 전부 다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부담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악재로고 있었던 것들이 난 나쁜 악재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문가들은 뭘 걱정하고 있었는지 이제 보자는 얘기야. 전문가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다 올랐다는 부담감. 다 올랐다는 부담감이래요. 다 올랐다. 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전문가, 이 전문가 아닙니다. 이 전문가는 이제 최전문가, 이제 성투사고요. 여기 이제 이야기했었던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면, 증권사 연구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다 올랐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V자 급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번에 반등이요. 이번에 반등이 V자 급등의 형태, 그냥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랬다라면, V자 급등이라면,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돌리는 것이 V자 급등의 정석이다. 네. 한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V자 급등의 한계는 하락하는 그 시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했었던 그 시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성투사의 냄비 이론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이론. 내려갔다가 바닥 잡고 올라갈 때는 첫 번째 시점, 즉 하락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얘기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왜 올라요? 네. 삼성전자는 어떤 주식이죠? 우리나라 1등. 우리나라 1등입니다. 삼성전자 아시죠?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우리나라 1등의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V자 급등은 V자 급등이지. 그런데 이 V자 급등이 직전 고점대, 즉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대를 넘어서서 강하게 더 치솟아 올라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 삼성전자는 왜 올라갔어요? 저기서 안 멈추고. 지수가 멈출 거라면 쟤도 멈췄어야지. 근데 얘는 안 멈췄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뭐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즈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진단은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무슨 의견을 바뀌었냐면, 매도가 아니라 보유 관점. 보유 관점.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간다는 입장에서 조금씩 사보도 괜찮다. 이런 의견까지도 같이 들었었어요. 자, 그렇게 바뀐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보셨던 바로 이거예요. 반도체 업황 호전이 예상보다 빠르더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서 또 업황이 호전되게 되면 이쪽 DDR, 이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난 이게 히트인 것 같아요. 화웨이가 이번에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하나 내놨어요. 이번에. 근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했잖아요. 야, 니네들 구글 거 안드로이드 쓰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메이트라는 30이라는 이 신 그 제품을 내놨거든요. 5G는 됩니다. 5G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이 안 돼. 구글이 안 되고요. 유튜브가 안 되고요.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도 안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라 뭐지? 맞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군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고. 플스, 그 오락기계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글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메일 안 되고요. 유튜브 안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안 돼. 안드로이드가 안 되는 스마트폰이에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스마트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돼야 되잖아. 핸드폰 어디 갔니? 예. 이게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돼야 되는데 요거요. 짜잔, 떠 임마 빨리. 여기 돼야 되거든요. 여기 플레이스토어 요거 삼각형 되는 거 요거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땅히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 국민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드로이드 이 기반의 구글 기반을 이걸 전 세계 국민들이 쓰고 있어. 물론 아이폰은 안 쓰고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대. 그러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중국인들이 쓰는 거죠. 내수용밖에 안 되는 거죠. 내수용밖에 안 되는 거고, 외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그걸 살 만큼 용감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게 가격이 비싸. 네. 싸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90만원쯤 하더라고요. 90만원쯤 하는데 안드로이드가 안 된대. 지메일이 안 된대. 플레이스토어가 안 된대. 유튜브가 안 된대. 그냥 아무것도 안 된대. 자기들이 쓰는 맵을 써야 된대요. 자기들이 쓰는 걸 해야 된대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것들을 못 쓰게 됐는데, 유튜브도 못 쓰게 되고 구글도 못 쓰게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럽에 팔 수 있다? 안 되겠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에는 아예 출시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화웨이가 지금 강력하게 막 뛰어서 쫓아가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그런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전자란 얘기예요. 그죠? 삼성전자. 화웨이가 저기에 나오게 돼서 저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없다. 그죠? 못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신형 아이폰 11이 나타났어요. 아이폰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지금 뭐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 모양 뭐 이런 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다. 별로 바뀐 거 없다. 그런데 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느냐? 그거 잘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 미국에서는 83만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99만원이냐? 우리나라는 호구냐? 예, 호갱이냐? 뭐 그렇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보였으면 그랬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정도로 그냥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아이폰 같은 경우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가격적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살 사람들은 다 산다. 그러니까 매출에는 영향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부품들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G가 없어요. 5G가. 네. 5G가 없어. 내가 정력이 좀 떨어졌는데 비아그라가 없어.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가임 기간인데 콘돔이 없어.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찝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5G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세대에서는 당장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5G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3G에서 4G로 넘어올 때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강제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신형 아이폰에서 5G가 없대요. 다 5G 쓸 건데, 그리고 5G는 통신 요금에 대한 보조금이 나올 텐데, 요거는 5G가 없는 것들은 지금 보조금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5G로 일단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에이, 얼마 이거 안 되는데 갤럭시 여기서 5G 되는 거 써야지. 또는 LG에서 5G 되는 거 써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중국에서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다음 달부터 5G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물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 먹을 수도 있다. 물 먹을 수도 있다. 이 얘기 왜 하느냐? 삼성전자의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예요? 애플이잖아. 네. 애플이 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맞춰봅시다. 네. 질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 네.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수는 상승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국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 와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주식은 사야지. 네. 화웨이를 매수하면 어떻게 해? 화웨이를 왜 사요? 화웨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주식을 항상 사야 해. 네. 왜냐하면, 애쓰지 않아도 다 해주거든요. 이거 제 계좌예요. 우리 아들 계좌. 우리 아들 계좌입니다. 우리 아들 계좌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15년도, 네. 2018년도죠, 2018년도.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또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릴게요. 2018년, 네. 1월부터 적립식 투자로 시작한 겁니다. 매달 15만원. 적립. 15만원씩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생축금, 생축 10만원. 네, 투척. 요게 이제 제가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15만원 곱하기 2018년 1월부터 그러니까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하고 지금 9월달 월급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8월달까지 해서 12 더하기 8은 20입니다. 20 맞죠? 12 더하기 8은 20. 네, 20. 20인데 2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00만원. 그죠? 300만원 더하기 생일 축하금 10만원 는 원금이 얼마라고요? 원금 310만원. 네.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순자산이라고 나온 게 있죠? 300 얼마요? 지금 순자산은 364만 8,480원. 이걸 계산해 보면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꺼낼 거예요. 뚜두둔. 그래서 얼마라고? 364만 8,480원 빼기 310만원. 만원은 54만 8,448원이 수익이 났어요. 요거 나누기 원금 310만원은 17.69, 17.7%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17.7%의 무슨 수익? 계좌 수익이 나왔다. 네. 이게 겨우 이거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지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18년 1월부터, 제가 월급날이 25일입니다. 네. 그래서 25일부터 주식을 샀는데, 1월 25일부터, 네, 주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확하게 그 시점, 내가 적립식 투자 시작한다고 했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상추를 찍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네, 처참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주식을 사자마자 그냥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조정이 오기 시작해서 상추를 찍고 난리가 쳤냐 이거지. 네. 근데 우리는 뭘 했다고요? 적립식. 일단 나는 주가가 빠져도 계속 사겠다 이거야. 네. 왜? 누구 계좌예요? 아들 계좌. 아들 계좌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나는 뭘 했어요? 장기 보유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장기 보유하겠다. 안 팔아도 되는 거냐?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하러 팔아? 안 팔아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안 팔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좌를 어떻게 운영했냐면 주식을 일단 사요. 그리고 놔둬요. 그리고 10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절반을 매도. 이것은 무슨 효과냐면 원금이 회수되는 효과. 그러면 원금은 다른 종목에 또 투자. 그리고
남겨진 애들은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이 남겨진 애들은 뭐예요? 남겨진 애들은 평생 공짜 종목이 됩니다. 왜? 원금 뺐잖아요. 원금 빼고 그냥 남은 거잖아. 예, 그럼 얘는 평생 공짜야, 공짜. 공짜. 예. 그럼 얘는 뭐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 나한테 계속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대양금속, 체시스, 남선알미늄, 푸른기술, 현대바이오 그 밑에 또 있어요. 뭐 파워로직스도 있고요. 공짜 종목들이 7개, 8개 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것도 100%에 멈추는 게 아니야. 200% 막, 이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막 400% 넘게도 갔었어요. 그래서 원금을 2번인가 3번인가 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이 평생 공짜 종목들이 계속 커가고 되고, 여기서 빼는 원금은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또 그냥 이런, 또 더블 수익률. 물론 100% 이상 수익 나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종목만 잘 고르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사놓고 기다리니까 나오더라 이 얘기죠. 이번에 체시스도 막 그냥 네 빵빵 치고 올라가서 그냥 점상한가 몇 개씩 만들더만. 그거 말고도 또 지금 기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지금 대양금속 같은 경우도 막 미친 듯이 쳐 올라가고.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팜 시스템이라는 계좌의 운영 방법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좌는 우상향이야. 그것이 바로 팜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냥 냅둬도 돼. 지가 알아서 상승세를 갈 테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식 매매하려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떠한지, 무언지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항상 샀어야 돼.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계속 지랄 맞고 그지 같고 그랬지만 어땠어요? 계속 사오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야. 제가 지금 계좌를 1년, 지금 1년하고도 8개월 지난 거. 요 과정, 지금 이거는 여기 우리 88TV 가시면 다 있어요. 주식학교 쳐서 보면은요,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다 나와요. 어디 가시면은요, 88TV 가시면, 고객센터에, 회원 참여에 회원 경험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주식학교, 필명이 주식학교예요, 제가. 왜 그 교수님처럼 생겼잖아. 탁 보면 얼굴에 벌써 그게 나오지 않아요? 주식학교.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애기 계좌를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보세요. 네. 한창 재질 이런 거 남선알미늄 30%밖에 안 됐던 거야. 지금 얼마 났다고요? 남선알미늄? 네. 240%. 네, 240%. 남선알미늄 이때 얼마 났다고? 30%밖에 안 됐어. 네, 이런 것들. 뭐 한창 재질 이것도 지금 뭐 공짜 종목 나오죠. 100% 수익. 네, 이거 지금 공짜예요, 공짜. 여기 있나? 요 밑에 있나 보구나. 그죠? 네. 요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 며칠, 언제예요? 2018년도 11월달. 네, 그때 처음 올렸나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그 나오는 그 내용들, 뭐, 파워로직스 공짜 종목, 또, 공짜 종목 또 탄생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한 게 지금 올라오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적립식 투자, 팜 시스템 투자가 정말로 수익을 주느냐, 그걸 몸소 증명해 보이려고 만든 거예요. 못 믿으니까 같이 해보자. 내가 산 거 같이 사도 된다. 그랬더니 어제인가요? 어제였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제 계좌가 17%.
왜냐면 제가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12%대 수익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이제 주식을 막 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같이 사고 막 그런 것들. 지금 보니까 또 수익도 많이 나고 했대. 네, 손실난 것도 있지만 수익도 나고 해서 서로 또 이렇게 쌤쌤이 되고. 그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보유하세요. 그러면 수익 나는 거예요. 저는 유로 전문가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요. 왜? 나는 유로 전문가를 아니거든. 그냥 저는 무방하는 사람입니다. 무료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어봤자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사실 떨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입하실 이유도 없죠. 근데 지금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대로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언제까지 그게 맨날 잃고 있을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주식을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주식을 사야 합니까? 이지금 사야 됩니까? 시장이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게 뭐에 중요해? 그죠?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사야 돼. 항상 물려 있어야 돼요.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다 해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가서 하얀색 소복 입고 그냥 12시에 정한수 떠다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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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언제 올라가는 거야? 신경 쓰지 않을 때. 사놓고 개기세요. 잊어버리세요. 묻어버리세요. 지들이 알아서 올라옵니다.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싣고서 사과가 열릴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 아, 이건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수박이 열릴 거야. 이런 개소리 안 하잖아. 그죠? 좋은 주식을 사서 묻었다라면 올라올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설명해드린 이유는 뭡니까? 시장 이제 그래도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라도 와서 물리세요. 이제라도 주식을 사세요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서서 시장 전문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 지켜보고 하자. 지켜보면 늦었어요. 주식이 좀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봐 내려오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는 안 올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어디서 해드릴 거냐면 아시죠? 제 유튜브, 네, 제 유튜브에서 이런 뭐 퍼라든지 이제 기초교육, 네, 기초교육, 그 다음에 시황,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기술적 분석, 차트 기법,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 채널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꼭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한번 오세요. 부자빠 그 서울 강연회가 내일 있는데 여기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갑니다. 저도 가서 내일이 아니지 22일이죠. 22일 네, 부자빠 서울 강연회 100배 오를 만한 최고의 주식 네,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선별해서 잡는 거.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도 뿌리가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지 처음부터. 네, 잘 심은 사과나무. 네, 잘 심은 거. 네, 잘 안 심은 거 말고요. 막 뽑혀 있는 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심어야 돼요. 좋은 주식을 잘 심어 놓으면 그런 주식에서는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아마 지금은 이제 자리가 다 찼지 않나 싶은데 뭐 그래도 열의가 있다라면 오셔가지고 네, 바닥에 신문지 깔고 보시면 돼요.
네. 강의만 보면 되지, 뭐, 몸이 불편하면 뭐 어때. 그죠? 네. 신문지 깔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바닥에 다 앉아서 보는 거야, 그럴 때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네. 더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그런 거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강연 주제는 100배 오르는 최고의 주식 고르는 방법. 신청비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서 하냐면요. 서울역 KDB 생명타워 지하 2층 동자 아톨입니다. 지하철 서울역 1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내 자리 없나 찾아보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빠님 강연에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찾을 줄 알아야지 포트폴리오도 구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주 좋은 주식만 잘 찾았다. 저는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부자 아빠님 종목을 좀 컨닝 해가지고요. 네. 이거 다 아빠님 종목이죠. 그래서 아빠님 종목들 컨닝해서 산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또 했고, 나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그걸 탁 찝어가지고, 그것만 샀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계좌 수익률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7%지만 이게 적립식으로 나오면서 적립식으로 하면서 이 투자 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도 17%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뭐 실시간인데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우리 제이슨님 오셨으니까 이제 가야지. 네. 이번 달은요 25일 날이 저거거든요. 월급날이라서, 그런데 다음 주에 방송 시간이 언제 있냐면, 다음 주 방송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무방 일정 한번 봅시다. 방송 편성표. 방송 편성표 여기 88TV에 보시면 다 나와요. 금요일 날 오후에 있네요. 그러면 9월 27일 날 오후에, 네, 주식을 사겠네요. 네. 9월 27일 오후에 오시면은 제가 무슨 주식을 사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뭘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9월 27일 날 오후에 방송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1시부터 3시까지 하니까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에 오시면 되겠고, 네, 저는 가요. 네, 저는 22일 날 앞에 가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네, 현관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현관에서 항상 성취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강연할 때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현관에서 성취자를 찾아야지, 네, 혼자 와도 둘이 나가는, 네, 그런 부킹의, 네, 부킹 천재. 여기서 부킹은요, 여러분 불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부킹이냐면, 여러분들 초보시니까 고수분 옆에 이렇게 앉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야. 괜히 또 그냥 뭐, 이렇게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고수분하고 옆자리,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내 욕하는 거야? 귀간지러워! 네. 그래서, 네, 고수분 옆에 앉게 해드릴 테니까, 현관에서 꼭 성투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가 좋아요. 네,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에 앉게 되실 겁니다. 일단, 그건 또 공연도 앞에서 보셔야 되니까, 네. 저는 거의 1시 정도 전에 도착했을 테니까요. 예, 일찍 오셔서, 뭐, 문은 안 열렸을 거예요. 문도 안 열렸겠지만, 오셔가지고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짐을 막 들고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저를, 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요. 지팡이뿐만 아니라,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오셔도 돼요. 네. 근데 너무 가벼우신 분들 있죠? 가벼우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 왜냐면 그날 태풍이 살짝 온다는 얘기가 있죠? 바람에 날아갈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네. 네. 근데, 네. 아니요, 1시 30분 정도면 적당히 오시는 겁니다. 네. 적당히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1시 정도 전에 오셔가지고, 가방을 먼저 집어 던져. 네. 가방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네, 식사를 하려 하시거나, 뭐, 딴 일을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먼저 가방을 먼저 던지고 가세요. 네. 그리고 오셔가지고요, 내가 누구다라고 꼭 필명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네, 또, 아는 척 해드리고 그러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자꾸 저하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제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이는, 네,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방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장은 일단 뭐 계속 오른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주식은 항상 사야 한다. 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매수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애쓰지 마라. 샀으면 그냥 냅둬.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믿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마지막 노래는 뭘로 해드릴까요? 마지막 노래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마지막 노래는 19금이요? 네. 19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방송이 저질이 돼. 네. 19금 그냥 애들만 재우는 방송이에요. 네. 그냥 19금은 가서 배우자분들하고 보내세요. 네. 나 잠이 안 온다고 이거 막 그러면서 어머 미쳤나? 그러니까 딱 팍.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세요. 네. 보약 같은 친구. 네. 보약 같은 친구. 네. 진심원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아주 핫하다면서요. 네. 보약 같은 친구. 이 노래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불시에 언제 시작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유튜브에 구독하기 해놓고 종표시, 알림 표시 꼭 해놓으셔야지 제 방송에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